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AP위성, 셀리버리, 마니커, 빅히트, 한전기술 선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비아트론, 버구전자, 웹젠, CS윈드, 한화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성호전자까지 담았네요. 매일경제TV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NC소프트, 대양전기공업, 제주항공, 해성DS, NCN 다우기술, 그리고 A프로까지 담아봤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들어가 있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더구전자, 삼성출판사, 성광밴드, 만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관심주 좀 이슈도 있고요. 좀 다양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여전히 좀 강한 2차 전지 이런 쪽 그리고 IT 부품주 쪽이라 해가지고 좀 관심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의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뭐 코로나 치료제든 뭐 이런 쪽에서는 조금은 아직 뭐 주초긴 합니다만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치료제 관련 이슈라는 백신 관련 이슈들이 좀 코로나19를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는 많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되었고, 그렇죠. 이제 백신 이슈는 이미 작년 말부터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됐었고, 치료제도 좀 연초에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 관련된 어닝 시즌 그리고 성장주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주초 또 월말에 좀 관심도가 더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에 관심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종목도 살펴보죠.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뭐 상당히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죠. 뭐 2차 전지 하면은 뭐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작년부터는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올해 들어서도 뭐 한 20만 원이던 주가가 거의 3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사 중에서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SK이노베이션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높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좀 기간 조정을 주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2차 전지들 주들도 오늘 상당히 좋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저평가 인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30만 원 돌파 이번 주 열어놓으시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손절 라인이라든가 뭐 목표가라든가 좀 어느 정도 선으로 잡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점 때 한 32만 원대가 일단 단기 목표가를 잡으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 1월 초 중반에 형성되었었던 그 1월 11일이죠. 그때 형성됐었던 한 32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 설정해 놓고요. 손절가는 솔직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은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25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홀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 계속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2차 전지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이노베이션 지금 28만 9천 원선, 8만 8,500원 뭐 이 선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32만 원 1차적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25만 원 선으로 책정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이제 좀 중소형 기업 중에서 A프로를 좀 선정해봤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후공정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LG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그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충전, 방전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업체고 전반적인 테스트를 시행을 합니다. 뭐 특정 하나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고온일 때, 저온일 때 그리고 빠르게 충전했을 때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동안에 본다라면은 뭐 의미는 성장을 좀 보여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2차 전지가 뭐 중소형 2차 전지가 아니라 중대형 2차 전지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올해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후발주자 성격의 흐름을 좀 갖는다라면 예.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어떤 상장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번 크게 상장하고 상승하고 나서 계속 눌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한 12월 달까지는 한 35,000원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저점이 지지선을 좀 확인시켜 주면서 올해 들어서 올라오는 것이라서 전 충분히 일단은 6만 원대까지의 목표가는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1차 상승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상승을 재차 상승을 하는 것이라서 예. 상당히 만약에 이게 상승 전환에 성공한다라면 6만 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패턴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가 정도 전후로 해서의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최근에 지지가 되었던 한 4만 5천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한다라면 일단 다시 한번 눌렸다 갈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4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 위에서는 좀 매수를 하면서 좀 기다려보시는 시간과의 싸움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7월쯤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주고 또 주요 고객사가 LG화학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회사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후공정 관련된 뭐 충전, 방전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산해내는 업체인가 보죠. 그렇죠. 뭐 그런 것을 주로 테스트를 하고 관련된 부품을 공급을 또 하고 있는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터리 관련해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뭐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 이런 쪽으로 해서 파트너로 좀 제품을 납품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안정적인 매출 증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54,000원대 흐름인데요. 어쨌든 상승 전환이 성공이 된다면 6만 원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하방 라인은 한 45,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아트론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네. 비아트론이 뿐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약간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 신고가를 그리면서 주가가 치고 나가는데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딱 고점대 언저리에서 좀 상승이 좀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슈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갈수록 이제 코로나 이슈는 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이 또 IT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디스플레이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이런 것을 좀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예.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경우가 작년에 대규모 투자 소식은 없었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기업이 투자 소식은 없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그런 투자가 지연됐던 것들이 올해는 조금은 활발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또 비아트론의 새로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예. 또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그 자회사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비아트론이 최근 1, 2년 사이에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였고 그런 것들도 어느 성과에 반영이 된다라면 저는 최근에 형성되었던 고점대 11,5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렴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도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면 전 비아트론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라면 한 14,000원 언저리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아트론 지금 11,250원대인데 1차적으로 11,500원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 더 높게 보자면 14,000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표님의 관심주 또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여러 지수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예. 모든 기업이 다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 소비재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관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영업 무역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는데 예. 엄밀히 따지면 작년에 코로나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감소가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선방하는 실적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고 만약에 백신 치료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본격적인 3반기 이후에 반영이 된다라면 또 우리나라도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 백신 접종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예.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소비재들에 대해서 관심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히 최근 트렌드가 기능성 의료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뭐 스포츠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으로 해가지고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은 또 단가가 계속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저마진이 아니라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OEM,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스포츠 브랜드 쪽으로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영향에서 더 좀 안정적인 수주 단가가 매출 증가 혹은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예. 뭐 환율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본다라면 좀 우호적이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재가 전후로 해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1차로는 단기적으로는 한 38,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32,000원 정도를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원 무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